자, 중재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넣었다가 어차피 우리가 다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수업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개괄적인 내용만 중재 판정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번 주는 좀 일찍 마칠 생각입니다. 중재 판정의 의의와 성립을 보도록 할게요. 중재 판정의 의의, 중재 판정이란 이제 최종적인 판정이죠. 최종적인 결정이고 최종적인 판정인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중재 판정부가 판단을 해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 이것이 이제 정말 파이널한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당사자들이 구속이 되고 중재 절차도 종료되고 하는 것입니다. 중재 판정의 유형을 좀 나눠보면 종국 판정이 있어요. 종국 판정은 말 그대로 최종적인 판정, 최후 판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부가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당사자들한테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중재 판정은 끝난다. 자, 그리고 일부 판정과 잠정 판정이 있습니다. 일부 판정은 여러 가지 쟁점, 그러니까 쟁점이란 게 당사자들이 부딪히는 대척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싸우는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쟁점인데, 쟁점이 보통 당사자들 분쟁에서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도 의견이 충돌되고, 요 건도 의견이 충돌되고, 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의견이 충돌되고, 그러니까 무역 계약으로 치면 수량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충돌되고, 선적 방법에 있어서도 의견이 충돌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리는 거, 그걸 일부 판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쟁점들이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선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시퀀스처럼. 그 경우에 선결된 문제에 대해서만 먼저 내리는 판정, 그거 이제 잠정 판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부 판정이든 잠정 판정이든 종국 판정은 아니에요. 종국 판정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판정이 내려져야 이것이 종국 판정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일부 판정이나 잠정 판정이라 할지라도 그 판정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종국 판정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재 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일부 판정이나 잠정 판정만 내려진 상태에서는 이것이 종국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 판정, 이거는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이, 그 사안이 혹은 그 쟁점이 실제 종국 판정에서 다뤄지지 않고 끝나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고요. 뭐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야기할 거 있었으면 심리 과정에서 다 이야기해야죠, 선생님들과. 자, 그리고 하해 중재 판정이 있는데 이거는 종국 판정이라기보다는 종국 판정이죠. 이것도 사실 그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중재 절차 도중에. 그러면 중재판정부가 별도의 자신들의 판단을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중재판정부가 판정 내린 형식으로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게 이제 하해 중재판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 해피엔딩이에요. 그냥 중재판정부가 머리 싸매고 결정을 해주기보다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한 거예요. 그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중재판정 형식으로 내려버리는 거. 그게 이제 하해 중재판정입니다. 중재 판정의 성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한 명의 단독 중재인이면 그 단독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야 되지만 복수의 여러 명의 중재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단 홀수로 구성을 했죠. 홀수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제 다수 의견, 소위 말하는 3명 중에 2명이 이제 미는 의견, 그게 이제 다수 의견이 되는 거고, 소수 의견을 뭐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재 판정문에 소수 의견을 안 적는 경우도 있고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충돌했다 하더라도 중재 판정부에는 그냥 단독 내용만 적기도 하고요. 뭐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재인 사이에서 의견이나 견해가 좀 갈렸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가부 동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선권을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중재 절차를 주관을 하는 의장 중재인, 대표 중재인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중재 규칙이든 국제 중재 규칙이든 한국 중재법이든 보면 가반수 결의에 따른다, 가반수에 따른 합의로 한다, 가반수 결의에 따른다, 뭐 중재 절차를 주관하는 중재인의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판단의 근거를 보면 우리가 중거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머리 싸매고 했었죠. 그때 중거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실체적 중거법이 있고 절차적 중거법이 있다. 절차적 중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재 합의가 제대로 됐냐, 중재 합의의 유효성이 갖추어졌느냐, 그리고 중재 절차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중재 판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러니까 중재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법을 이제 절차적 중거법이었고,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본 게임. 당사자들이 싸운 이유가 있잖아. 당사자들이 지금 중재를 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 뭐 자기들 뭐 무역 거래를 했다든지 건설 거래를 했다든지 법률 계약을 맺어놓고 이렇게 어떤 의무 이행을 하다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무 위반이나 의견 충돌이나 뭐 분쟁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중재를 하는 이유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본 게임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실체적 중거법이에요. 실체적 중거법. 그 실체, 이 분쟁의 실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실체적 중거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거법에 따라서, 그 실체적 중거법에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그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네가 맞다. 네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 아니다. 네 주장이 틀렸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릴 때, 판단을 하고 판정을 내릴 때 형평과 선에 맞춰서 이 중재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형평과 선이란 거는 이게 법전에 있는 말은 아니고 보통 이제 법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예요. 법과 관련해서, 리갈 마인드와 관련해서 법은 형평과 선의 기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평은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페어. 공평하냐, 페어하냐, 페어 게임, 뭐 그런 얘기 하죠. 이 공평하지 않으면 unfair 이렇게 하잖아. 페어. 그리고 선, 굿, 더 굿, 좋은 거, 뭐 친위성식, 더 굿 페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형평과 선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릴 때는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어느 것이 좋은 방향이냐,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야 된다. 아무리 이제 법의 내용을 쫓아서 법의 내용을 기초로 중재 판정을 내리지만 그것이 불공평하거나 너무 불합리하거나 어떤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중재 판정이 내려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적용 가능한 상관습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상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물품 매매에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거나 어떤 특정한 지역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는 그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오랜 기간 이용을 해온 상간습이라든지 상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 내용은 아니지만 분쟁 당사자들, 신청인이 됐든 피신청인이 됐든 그러한 국제 상간습을 위반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책임을 묻거나 패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국 판정, 파이널 어워드의 어떤 언제까지 내려줘야 되느냐인데, ICC 중재 규칙,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게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법원의 판정 기한인데,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 중재 위탁 요지서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서명하거나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재 판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짧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중재 위탁 요지서를 쓴 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내 중재 규칙하고 국제 중재 규칙으로 나뉘죠.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국내 중재 규칙의 경우에 심리 종결일부터 30일입니다. 심리 종결일. 그러니까 이게 30일이라는 날짜 숫자도 중요한데 언제부터 30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 판정을 내려야 돼요. 국제 중재 규칙은 최종 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 날짜로부터 45일 이내. 그러니까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 서면 제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서면을 제출을 하잖아요. 그 날짜인지, 증거나 뭐 이런 것들 제출한 날짜인지, 아니면 중재판정부가 이렇게 해서 심리를 종결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날짜 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이 두 날짜 중에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후속하는 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최종적인 서면 제출이 5월 10일 날 있었어요. 근데 심리 종결을 5월 13일 날 했어요. 그러면 5월 13일이 뒤에 있잖아요. 그 5월 13일부터 45일 이내에 중재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국제 중재 규칙은. 근데 우리 앞에서 뭐도 배웠어요? 신속 절차도 배웠잖아. 신속 절차. 그렇죠? 신속 절차는 국내는 중재판정부 구성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0일, 석 달. 그리고 국제는 판정부 구성 날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죠. 이게 국제 중재 규칙에 요거 그 ICC 중재 규칙에 요 중재 판정부 위탁 요지서 서명한 날로부터 6개월. 이거랑 비슷하죠. 신속 절차가.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그 판정 기한은 뭐 어떻게 보면 심리 종결일,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중재규칙에는 최종 서면 제출일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통상적으로 심리 종결이 거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심리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앞에 중재 신청, 피신청, 서면 진술, 뭐 저 중재 판정부 구성 그거는 카운팅이 안 되고 거의 끝에 와서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45일 이내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과정이 뭐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앞에 과정이. 심리 끝난 날로부터 카운팅을 하니까. 근데 신속 절차는 뭐예요? 중재판정부 구성을 하는 날. 그러니까 중재판정부 구성의 통지를 이 중재판정부는 신속 절차를 위한 중재판정부겠죠. 단독 뭐 중재인이거나 그렇겠죠.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그래서 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100일 6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카운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날짜가 중요한 거야. 30일, 45일 저게 더 짧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 심리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45일이잖아. 그러면 이 앞에 가정은 이게 석 달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9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속 절차는 뭐예요? 중재판정부가 선 날로부터 카운팅을 하잖아. 그러니까 짧은 거지. 이게 더 짧은 거지. 쉽게 말하면 신속 절차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재 판정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일정을 이제 향후 일정을 하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3일, 6월 8일, 6월 10일, 6월 3일, 6월 8일, 6월 10일. 그러니까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때 원래 우리 수업 시간이에요. 원래 수업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모의상사 중재를 3일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4개 조가
이제 각 하루에 4개 조니까 A, B, C, D 4개 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겠죠.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겠죠. 한 날은 그러니까 3일 날은 내가 A 조라고 치면 3일 날은 B 조하고 붙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다. 어쨌든 8일 날은 C 조하고 하고 목요일 날은 D 조랑 하고 그래서 누가 신청인이 될지 피신청인이 될지는 제비뽑기 할 거예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 진짜 제대로 좀 공부를 하려면 한 번은 신청인을 해보고 한 번은 피신청인을 해보고 이러면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우리 지루하잖아. 지겨워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이러면 그래서 한 건에 그러니까 A조와 B조, A조와 C조, 뭐 A조와 D조 각 조는 한 번만 그 중재를 하는데 누가 신청이 될지 누가 피신청이 될지 그리고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는 제비뽑기 혹은 가위가위보로 결정을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 구성을 5월달 안에 다 끝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토의를 하고 중재를 할 사안들이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언제 생각을 하고 있냐면 5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가 여기 보면 그 31일로 시작하는 주가 있는데 이거는 6월 첫째 주 우리가 6월 3일 날 첫 번째 중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음 주 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제가 다음 주 내에 조구성을 해야 돼요. 조구성을 해야 돼서 뭐 이거는 조금 무리고 그리고 지금 한 주 수업이 더 남았거든요. 이론 강의 나갈 내용이 딱 한 주 분량이 남았어요. 한 주 정도 분량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주 석가탄신일이 있는 9주 다음 주에 나가고 그때 조 구성을 마무리 짓고 오프라인 미팅을 5월 24일로 시작되는 주 중에 화요일이나 정도 그러면 이제 5월 25일이 되겠죠. 5월 25일 정도에 진행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다 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일정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주 강의가 이론 강의로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은 5월 25일 그러면 5월 25일 날 이제 조가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각 조의 멤버가 누군지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상사 중재할 사례 다 알려준다 했죠. 그렇고 난 다음에 27일 쉬고 6월 1일 날 쉬고 돌아오는 6월 3일 날 6월 3일 날 한 주가 아니라 거의 한 열흘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조별로 미팅을 하거나 뭐 미팅이 어려우면 단톡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조를 4인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5명이서 한 조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제가 지난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조를 짜겠습니다라고 4인 구성으로 밑으로 짜면 그러니까 뭐 2명이나 3인으로 짜면 그거는 배려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배려해 줄 수 있지만 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 친구가 있는 조를 빼고는 한국인 학생들만 있는 조는 4인 구성으로 한다. 왜? 수강생이 17명이라서. 그래서 4개 조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별도로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중에 최종적으로 조를 확정을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저도 뭐 대학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뭐 팀플 저 팀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학부생 때 저기 대학원 다니면서 팀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수업에서는 내가 교수돼서 하는 내 수업에서는 되도록이면 팀플 이런 거 안 할라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떤 상사 중재 대회고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팀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하게 필요치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진행하는 다른 수업에서는
조를 구성할 일이 없지만 상사 중재는 조를 구성할 일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뭐 그냥 편하게 저도 편하게 그냥 랜덤하게 짜면 좋은데 여러분들 의견이나 생각을 좀 반영을 해서 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와 양해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다음 주까지 이론 강의가 나간다. 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영상 강의가 다음 주에 하나 더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5월 25일 날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다. 그리고 6월 3일, 6월 8일, 6월 10일 날 모의상사 중재를 한다.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에는 집에서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시험 잘 보면 됩니다. 이 수업은 기말고사가 별도로 없다. 모의상사 중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기말고사 대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하나 낼게요. 11주 차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신속 절차의 판정 기한 판정 기한 이거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어딨냐? 여기죠. 판정 기한, 신속 절차의 판정 기한 정리를 해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신속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과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